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마감 시한 때 사측은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14팀으로 늘리는 대신 최저 연봉과 3년차 이하 선수에게 줄 보너스를 좀 더 높게 책정하는 안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12팀으로 하는 대신 최저 연봉과 보너스를 그보다 적게 책정하는 두 가지 안을 선수 노조에게 제시합니다. 사측이 포스트 시즌 확대에 목을 매고 있는 건 14팀 포스트 시즌일 경우 1억 달러, 12팀 포스트 시즌일 경우 8,500만 달러를 ESPN으로부터 더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 노조는 12팀 안을 선택하는데요. 맥스 슈어저가 이끄는 강경파가 14팀 확대는 정규 시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라며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4팀 진출을 지난해 내셔널리그에 도입하면 107승을 올린 샌프란시스코나 82승을 올린 필라델피아나 똑같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12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치세 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 사항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선수 노조는 14팀 안을 받아들일 테니 다른 곳에서 양보를 해달라는 제안을 사측에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 방식은 지구 우승 3팀이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 중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2팀이 와일드카드 1위와 2위가 됩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1위와 2위가 단판 승부를 벌여 승리한 팀이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해 승률이 가장 좋은 지구 우승팀과 대결합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의 경우 보스턴과 양키스가 단판 승부를 해 승리한 보스턴이 승률 1위인 템파베이와 대결했고 내셔널리그는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가 단판 승부를 해 승리한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 대결했습니다. 그렇다면 14팀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우승팀 중 승률 1위, 그러니까 리그 승률 1위 팀은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 템파베이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승률이 두 번째로 좋은 지구 우승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경우 휴스턴과 미러키는 와일드카드 2위, 3위, 4위 팀 중에서 상대할 팀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승률이 가장 낮은 지구 우승팀이 남아있는 두 팀 중 한 팀을 선택하면 와일드카드 팀 중 승률 1위 팀이 남은 와일드카드 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2020년 단축 시즌처럼 3전 2선승제로 진행되며 모든 경기는 상위 시드 팀의 홈에서 진행됩니다. 선수 노조는 14팀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5전 3선승제로 하고 상위 시드 팀에게 1승을 주자는 이른바 고스트윈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무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14팀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상위 시드 팀이 상대를 고르는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는 건데요. 드래프트 못지않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부터 포스트 시즌 확대를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물론 정규 시즌도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훨씬 흥미진진한 포스트 시즌 경기가 늘어나는 게 야구의 인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늘어나면 시즌을 포기하는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탱킹팀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감 시한 트레이드에서 선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수를 내놓는 팀들은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 트레이드가 힘들어진다는 말은 이때 이동하는 중간급 FA들을 미리 확보하는 경쟁이 일어남으로써 이들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 확대를 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포스트 시즌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규 시즌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 확대가 정규 시즌 축소로 이어지면 연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62경기 시즌이 154경기 시즌이 된다면 사측은 줄어든 경기 수만큼 연봉을 낮추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연봉 지급 방식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6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정규 시즌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12번에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주마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억 원이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물론 실수령액은 절반 정도입니다. 마이크 트라우스의 연봉이 3,711만 6,666달러니까 대략 이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포스트 시즌은 선수들에게 따로 연봉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는 처음 생겼을 때 월드 시리즈는 이벤트 경기로 여겨졌고 그래서 입장 수입을 나눠주는 형태가 된 겁니다. 1871년에 만들어진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 1875년을 마지막으로 붕괴하자 1876년 내셔널 리그가 탄생합니다. 때문에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메이저리그의 시작을 1876년이 아니라 187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882년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의 창설로 잠깐 양대리그가 됐지만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이 1891년에 붕괴되면서 다시 내셔널 리그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1901년에 창설된 아메리칸 리그로 인해 양대리그가 굳어지게 된 겁니다. 1903년 처음 시작됐을 때 월드 시리즈는 양리그 우승팀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사이영을 빼온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피츠버그 파이러츠를 5승 3패로 꺾고 우승하자 1904년 내셔널리그 챔피언 뉴욕 자이언츠는 보스턴에게 패할 것이 두려워 월드시리즈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때 자이언츠의 구단주의자 감독인 존 매크로는 우리가 진짜 메이저리그의 챔피언인데 왜 또 경기를 해야 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1905년부터 월드시리즈는 고착됩니다. 당시 내셔널리그는 선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아메리칸 리그는 내셔널리그를 꺾기 위해 내셔널리그의 스타 선수를 빼오는 등 두 리그의 라이벌 의식이 갈수록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뉴욕 자이언츠의 에이스 크리스티 매튜슨이 1905년 월드시리즈에서 1차전 9이닝 무실점 완봉승, 이틀 쉬고 3차전 9이닝 무실점 완봉승, 다시 하루 쉬고 5차전 9이닝 무실점 완봉승으로 5일 동안 완봉승 3개를 따내면서 월드시리즈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월드시리즈가 처음 탄생했을 때 선수들은 우승보다는 추가 수입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리즈가 길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에 월드시리즈는 선수들이 설렁설렁 경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첫 4경기만 입장 수입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후 월드시리즈는 양키스가 최고의 전력을 뽐내는 무대가 됩니다. 양키 스타디움을 개장한 1923년부터 1962년까지 40년 동안 양키스는 월드시리즈에 25번 올라 20번을 우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키스의 독주는 제동이 걸립니다. 1965년 아마추어 드래프트의 도입과 1969년 디비전의 탄생이었습니다. 전에는 리그 1위 팀이 월드시리즈에 직행해 4승을 더 따내면 우승이 확정됐지만 동부 우승팀과 서부 우승팀이 맞붙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겼다는 말은 그만큼 단기전의 변수가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1994년 버드 셀리 커미셔너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더 늘리기로 하는데요. 1969년에는 메이저리그 팀이 24팀이었지만 1993년 콜로라도와 플로리다의 창단으로 인해 28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버드 셀릭은 와일드카드를 신설하는데요. 셀릭은 상당한 반대에도 밀어붙였고 실제로 포스트 시즌은 더 재밌어집니다. 이에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를 시작으로 2002년 애너하임 에인절스,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 201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와일드카드 팀이 됐고 에인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2002년과 샌프란시스코와 캔자시티의 2014년 시리즈는 와일드카드 팀끼리 격돌한 월드시리즈가 됩니다. 2012년 사무국은 와일드카드를 2장으로 늘려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신설하는데요. 단판 승부를 치르게 된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와일드카드 팀은 2014년 샌프란시스코와 2019년 워싱턴 두 팀입니다. 이에 와일드카드가 한 장이었던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은 와일드카드 우승팀이 5팀으로 29%였지만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가 생긴 2012년 이후로는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할 경우 9년 동안 두 팀으로 우승 확률은 22%였습니다. 저는 양 리그의 승률 1위 팀의 경우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면제됨으로써 정규 시즌 종료 후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상위 시드 팀이 상대를 고를 수 있으며 최대 3경기가 될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모두 홈에서 치르게 하는 어드밴티지라면 충분히 잘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봉총액 하한선이 무산된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의 숫자를 늘리면 탱킹과 컨텐딩의 중간지대에 있는 팀들은 팬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고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규 시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7승을 올린 샌프란시스코나 106승을 올린 다저스가 아니라 88승을 올린 애틀란타가 우승했다고 해서 애틀란타의 우승이 운이 좋았거나 거저 얻은 우승이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단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규 시즌 83승에 그쳤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2006년 세인트루이스처럼 언더독의 반란이 더 큰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14팀 포스트 시즌의 큰 틀에 선수 노조가 동의함으로써 공은 다시 사측으로 넘어왔는데요. 선수들이 정규 시즌 취소를 원하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사측이 양보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